꼭 갑니다. 어. 29번 글 어려워요. 이거 주제 요지 나와버리면 골치 아파. 확실하게 내용 파악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자, 어린 아기의 자아 효능감 발달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 소재는 유아의 자기 효능감 발달이에요. 자기 효능감 나중에 좀 찾아보시는데 뭐냐면은 자기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만드는구나. 아,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효능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구나라는 걸 알고 있는 거. 그게 자기 효능감이고, 일단 갑니다. 설명이 나올 겁니다. 자, by noticing, 주목함으로써 관계를 뭐와 뭐 사이에 빈칸 추론 나올 수 있죠. 자기 스스로의 행동과 그 결과로 나오는 외적인 변화들. 됐어요? 자기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그 결과로 외적인 어떤 변화가 나오는지 얘의 관계를 깨달음으로써 어린 아기들은 infant가 유아라 그래요. 유아, 아기 발전시킵니다. 자기 효능감을 발전시켜요. 됐어요? 빈칸 추론으로 their own actions and resultant, 이게 결과로 나오는 그에 따른 이런 의미야. 그 결과로 나오는 오케이? 외적인 변화들의 상관관계, 얘를 주목함으로써 아기들은 자기 효능감을 발전시키는데 자기 효능감이 뭐냐면 센스입니다. 감각입니다. 어떤 감각이다? 자, 1번은 관계대명사겠네. 그들이 agent라는 것은 주체자, 주체란 뜻이야. 주체자, 주체. 오케이? 어떤 주체냐면은 인식된 변화의 주체자. 인지된 변화의 주체, 그러니까 변화를 인지하는 주체, 변화를 인지하는 주체라는 것, 그게 자기 효능감이에요. 자신으로 인해서 외부에 어떤 변화가 생겨난다. 그 주인이 자기라는 거야. 그 주체가 자기라는 거야. 그게 자기 효능감이에요. 자신으로 인해 외부의 변화가 일어남을 아는 것이고 일어나게 만드는 것, 그게 자기 효능감이야. 알았지? 인식된 변화의 주체라는 거, 자신들이요. 됐죠? 오케이. 1번은 관계대명사입니다. 옳습니다. 맞죠? 네. 관계대명사예요. 네, 돌아버리겠다. 그들이 주체입니다. 인식된 변화의 주체. 완전한 문장 나왔어요. 그러니까 1번은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되죠? 추상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that 나왔습니다. 그리고 뒤에 완전한 문장 나왔습니다. 이때 that은 뭐예요? 서영아, 뭐라 그래요? 응?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동격 접속사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쏙닥대는겨?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지? 동격 접속사 1번은 무조건 맞죠. 그러니까 앞에 명사에 대해서 내용 설명해 주는 거라고. 내용 설명. 그걸 동격 접속사라 그래. 추상명사의 내용 설명하는 겁니다. 수식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것. 그게 동격 접속사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자기 효능감이 뭔지 궁금했다면 뒷부분을 읽으면 알 수 있어. 자신들이 인식된 변화의 주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갑니다. 자, 비록 아기들이 말이지 알 수 있어요. 효과를요. 자신들의 행동의 효과예요. 어디에 미치는 효과입니까? 항상 어디에 미치는 대상 앞에 on을 쓰게 돼 있어. on이야, on. 어디에 미치는 효과죠? 물리적인 환경. 자신들의 주변에 있는 어떤 물리적인 환경. 이것 뜻하거든요.
오케이. 자, 잘 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너희가 이해를 해야 돼. 물리적 환경이 뭘까? 자신들의 행동이 물리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한다 그랬어. 그러면 물리적 환경이라는 게 도대체 뭐죠? 주변 환경이에요.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 부모님, 자기 집, 자기를 돌보는 사람들, 자기가 살고 있는 공간. 됐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아기들이 울어. 부모님이 우르르 달려오지. 맞아? 맞습니까? 애기들이 목욕을 해. 그러면 욕조를 조그만 걸 마련해야 되잖아. 맞지? 애기들이 응가를 싸. 기저귀 가려줘야 되지. 그러니까 아이들의 행동에 따라서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지. 애들은 이걸 알아. 이해하셨어? 애기들이 이걸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리적 환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기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을 뜻하는 거예요. 아셨죠? 아기들을 둘러싼 주변 환경에 아기들의 행동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아기들이 알지라도 이것은 in early social interactions that infants most readily perceive the consequences of their actions. 여러분 이 문장은요. 문법도 나오지만 되게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주제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강조구문입니다. 일단 이때 강조구문. it, that 강조구문 나왔어. 잘 들어. 보통 우리가 얘가 지금 2번이죠. 2번 문장, 동그라미 2번 문장은요. 이때 강조구문이 핵심입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여기 그냥 명사나 명사구가 들어가면 이 that은 무조건 관계대명사입니다. 근데요. 이 this 뒤에 여기에 부사구가 들어갔어요. 시간, 장소의 부사구. 그때의 that은요. 관계 부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일 때는 뒤에 뭔가 없는 문장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지만 시간이나 장소에 부사구가 들어가고 나서 that이 나왔을 부사구가 들어갔을 때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게 돼 있어. 요런 차이를 좀 기억하세요. 알겠습니까? 알았지? 자, 물리적 환경에 자신들의 행동이 미치는 영향을 아이들이 알고 있을지라도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빈칸으로 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초기의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거예요. 빈칸 나올 수 있습니다. 초기의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아기들이 인식하는, 됐죠? 결과를 인식하는, 그들 행동의 결과를 인식하는 그것은 바로 초기의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들은요, 사회적 상호작용을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문장 되게 중요합니다. 별표 빵빵 치셔야 돼. 자, in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상호작용 안에서 또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의역하시면 됩니다. 아기들은 가장 쉽게, readilly라는 것은 쉽게란 뜻이에요. 쉽게. 그래서 2번은 부사의 역할입니다. 부사 역할. 뒤에 나와 있는 동사 수식입니다. 여기서는요. 아셨죠? 네. 얘가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아이들이 자신들의 행동의 결과를 쉽게 인식하는 것은 사회적 상호작용 안에서다 이 말이야. 지금 우리가 뭐 얘기하고 있어요? 아기들은 자신들이 주변 환경에 자신들의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다고. 아주 어린 아기들도.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자신들의 행동의 결과를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냐면 사회적 상호작용 안에서다 이거야. 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적 상호작용이 뭐예요? 부모님과 아이의 관계 이런 거야. 알았지? 이 안에서의 자신들의 행동의 결과를 가장 쉽게 인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되셨어? 그래서 여기 이 말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초기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쓰세요. 유아의 자기 효능감 발달. 이게 주제나 제목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 유아들은 초기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인식한다. 이 두 가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프린트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 프린트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야. 이거 기억하시고 위에 있는 건 쓰셔야 돼요. 이거는 써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알았지? 됐어? 그래서 보세요. 그럼 얘가 주제문 아닙니까? 맞아? 이번 문장에 대한 암기는 반드시 필요하겠죠. 주제문이죠? 맞죠? 니네가 써봐야 된다. 빈칸 추론 또는 문장 영작 또는 요약문 나올 수 있어요.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래요. 알겠냐? 갑니다. 초기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안에서 자신들의 행동의 결과를 인식하는 거예요. 알았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필자는요. 계속 갑니다. 3번. 사람들은요 가지고 있어요. 인식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인식의 특징. 이것도 여러분들 잘 지각과 관련된 인식과 관련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좀 이따 해석해 드릴게요. 쉽게.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특징들이요 사실상 assure that infants will orient toward them. 자, assure라는 것은 뭐냐면 뭐랄까 확실하게 한다, 보장한다 그런 의미를 갖죠. 확실하게 한다, 보장한다 이런 거예요. 확실하게 한다. 대절을요. 오케이? 자, 요게 뭔 말이냐? 사람들이 지각과 관련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엄마들 특유의 냄새가 나잖아. 아기들은 엄마의 냄새를 기억하잖아. 그래서 그치? 아빠들 특유의 냄새를 기억하잖아. 그리고 엄마의 생김새, 아빠의 생김새, 시각으로 아이들은 부모님들을 인식하잖아. 맞냐?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의 목소리를 아기들은 귀를 통해서 인식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지각과 관련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가 아기들이 지각할 수 있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셨어? 그 뜻이야. 실질적으로 뭘 확실하게 하냐면 아기들이 그들을 향하게. 오리엔트라는 것은 지향하다, 향하다라는 뜻이에요. 아이고. 투워드도 향해서고 오리엔트는 향하다예요. 그들을 향해 가도록 하는. 아기들이 엄마한테 안기고 아빠한테 안기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안긴단 말이야. 이해하셨어? 왜? 내가 듣던 목소리, 내가 맡던 냄새, 내가 보던 얼굴, 이런 지각적인 특징들로 인해서. 3번 문장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지각과 관련된 특징을 가지는데 냄새, 목소리, 얼굴 생김새 이런 거라 그랬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보장해요. 어린 아기들이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이들을 향하게 만든다라는 거야. 됐지? 그들을 향해 달려가는 걸로 상상해 보시라고. 맞죠? 3번은 주어치 동입니다. 3번은요. 선행사가 있고요. 주격 관계대명사가 나왔을 때 그 뒤에 동사와 선행사의 수인치 물어보고 있어요. 선행사가 지금 특징들입니다. 복수 명사네요. 복수. 그래서 assure 맞는 거죠? 이해하셨어? 네.
얘도 맞고 어셔도 맞는 거예요. 3번 문장의 의미 이해하시겠어요? 사람들이 지각과 관련된 특징을 가진다가 뭔지 아셨어요? 제가 여기 적어드릴까요? 지각과 관련된 특징, 청각과 관련된 특징, 시각과 관련된 특징, 후각과 관련된 특징 이해하셨죠?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고유의 냄새가 나고 그들은 생김새가 다르고 그들의 목소리가 다르잖아. 사람들은 이런 인식과 관련된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아기들이 그들을 향하게 한단 말입니다. 되셨어? 낯선 이에게는 다가가지 않잖아. 근데 아빠 딱 보면 아빠구나 하고 달려가지. 그런 거야. 자, they have visually contrasting and moving face. 여러분 이 단어를 contrast는 대조적인이란 뜻이고 moving은 움직이는이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단어 그대로 쓰인 게 아니라 이거 구별되는 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변화하는, 달라지는 얼굴 표정이란 뜻이에요. 이거는 시각과 관련된 거죠. 사람들은 구별되고 달라지는 얼굴 표정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들의 시각을 끕니다. 맞죠? 그 다음 사람들은요 소리를 내고요. 그 다음에 접촉을 하고요. 촉감을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상당히 흥미로운 냄새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들이 전부 아이들의 인지, 시각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잖아. 소리, 터치, 스멜. 이해하셨어? 페이스. 아셨죠? 컨트라스팅, 구별되는, 무빙, 달라진이라 그랬어. 단어 확실하게 기억하라 했다. 맞냐? 네. 까먹지 마라이. 자, 이 5번 문장은 그래서, 미안해. 4번, 5번 문장은 위에 나와 있는 지각과 관련된 특징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perceptual characteristics를 여기 나와 있는 4번, 5번 문장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4번, 5번 문장. 아셨지?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6번 갑니다. In addition, 게다가 사람들은요, engage with이란 단어도 알아두세요. 관계를 맺다예요, 이거. 어디에 참여하다가 아닙니다. 관계를 맺는다 이런 뜻입니다. 어린 아기들하고 관계를 맺어요. 뭐 함으로써? 과장함으로써 그들의 얼굴 표정을요. 얼굴 표정을요. 됐죠? 그리고 by inflecting their voices in ways that infants find fascinating. 자, 요 문장 잘 보셔요. 문법적으로 좀 어려운 문장 나왔습니다. 6번 문장 잘 보세요. 사람들은 관계를 맺어 아기들하고 뭐 함으로써? 과장함으로써 그들의 얼굴 표정을. 그리고 inflecting 이게 조절함으로써요. 조절함으로써. by ing야 전부. 병렬 구조야. 알았지? 그들의 목소리를 조절함으로써예요. 됐어? 얼굴 표정을 과장한다. 무슨 말이죠? 되게 웃긴 표정을 짓잖아. 그럼 아기들이 깔깔거리고 웃지? 그 다음에 아기가 울을 때 목소리 조절하죠. 누가 그랬죠? 그랬죠? 이런 거 있잖아. 됐지? 이게 목소리 조절이야. 근데 어떤 방식으로? 자, 이 way가 나왔다 그래서 대시 무조건 관계 부사가 아닙니다. 어떤 방식으로냐? 잘 보세요. 얘는 관계대명사 같아요. 왜 그러냐? 아기들이 생각하는 목적어가 없어요. 목적격 보어만 들어가 있습니다. 맞죠? 아기들은 생각해요. 이 방법들이 상당히 재미있다고 이거죠. 맞지? 아기들은 생각합니다. 얘네들이 ways에 대해서 수식하는 거예요. fascinated는. 알았어? 잘 들어. 아기들의 기분 감정이 아니라 ways에 대한. 자, 지금 이게 4번이죠. 4번은 ways에 대한 느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fascinating이라고 써야 돼요. 이렇게. ways에 대한 느낌이잖아.
오해하지 마세요. 아기들의 감정이 아닙니다. 아기들의 감정이 아니라 ways에 대한 느낌이기 때문에 ing로 꾸며주셔야 된다. 그리하여 4번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 됐지? 아셨어? 오형식 구조입니다. In ways that infants find fascinating. 알았지? 왜? 오형식 구조에서 생각을 해봐. 자, 주어 뒤에 find가 나왔을 때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쓰는 게 오형식 구조잖아. 이때 find는 생각하다라는 의미가 되고, 그치? 됐어? 지금은 이게 없는 문장이라고. 얘가 없이 얘만 나와 있는 문장이야. 얘가 얘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게 돼야 된다고. ways잖아, ways. 알았어? 그래서 fascinating이라고요. 알았습니까? 사람들은요, 아기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그들의 얼굴 표정을 과장함으로써, 그리고 목소리를 조절함으로써,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아기들이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도록, 아기들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됐죠?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이런 antics, 이게 뭐냐면 익살스러운 행동이라고 하고 있어요. 아까 내가 말했잖아. 얼굴 표정이 꾸미고 과장하고 목소리 꾸미고 이런 익살스러운 행동들은요, are responsive to infants' vocalizations, facial expressions, and gestures. 반응하는 것이에요. 반응적인 거라고. 반응적인 거. 오케이? 사람들이 하는 이런 익살스러운 행동들 있잖아. 얘가 반응적인 거예요. 반응적인 거. 어디에 반응하는 거야? 아기의 vocalization, 목소리가 되겠죠? 맞습니까? 발성이나 목소리. 애기들이 옹알이 할 때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가 반응하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아이들의 얼굴 표정. 아이들이 막 찡그리고 있어. 울고 있어. 그러면 부모님들이 반응하시잖아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아이들의 손짓, 발짓. 그쵸? 여기에 부모님들이 반응하는 게 바로 이 익살스러운 행동이라는 거지? 맞아? 애기를 키워봤어야 알지. 갓난 아기들이 손짓, 손을 오므리고 막 이런 것에 대해서 부모님들은 까르르 넘어간단 말이야. 아기들이 얼굴 표정을 찡그리고 있어. 그럼 부모님들이 그랬죠. 누가 그랬어요. 달래주고요. 아기들이 목소리를 막 옹알이 하면 부모님이 거기다 대고 얘기를 해주고. 이런 익살스러운 행동들을 하는 것은 전부 반응적인 겁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Be responsive to. 오케이? 아셨죠? 자, 사람들은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속도와 수준을요, 그들의 행동의 수준을, 그리고 속도를 굉장히 달리합니다. 그래서 very라는 것은 여기서 다양하게 하다라는 동사예요. 타동사가 돼버려. very. 다양하게 하다. 타동사야. 다양하게 하다. 타동사가 돼버려. 자신들의 행동의 수준과 속도를 무엇에 반응하여? In response to. 무엇에 반응하여? 아기들의 액션에 반응해서. 뭔 말인지 알았죠? 애기들이 어떤 액션을 취하는지에 반응해서 자신들의 행동의 수준과 속도를 되게 다양하게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 이 단어 조심해. very. 다양하게 하다라는 타동사야. 결과적으로 consequentially. consequently라고 써도 되는데 consequentially라고 지금 써버렸어요. 그쵸? consequently. 이렇게 써도 consequently. 이것도 결과적으로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초기의 사회적 상호작용. 자, 핵심 또 나왔죠? 빈칸처럼 들어갈 수 있지? 초기의 사회적 상호작용. 빈칸 들어갈 수 있다. 오케이. 얘가요, 제공해줘요. 맥락을 제공해주는 거예요. 됐습니까? 아기들이 쉽게 알 수 있는 효과를, 자신들의 행동의 효과를
쉽게 알 수 있는. 자, 관계부사 나왔습니다. 뒤에 완전한 문장 나왔잖아요. 맞죠? 그래서 외워도 맞는 거고요. 5번은 관계부사 뒤에 완전한 문장 요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제문 나왔죠? 외워야 되겠지? 맞습니까? 암기 안 하면 작살 날 거예요. 제 말 믿으세요. 빈칸 추론 또는 영작은 핵심 주제문에서 나옵니다. 성호 졸립지? 지금 잠이 오지? 주제문이라고 내가 암기하자고 얘기를 하는 순간 졸고 자빠졌지. 지금 집중 안 해? 이 새끼들이 지금 긴장감이 풀려가지고 오냐오냐 했더니 아주 그냥 겁대가리가 완전히 상실했지, 얘네들. 이 새끼들 내가 그냥 봐주고 막 냅두고 했더니 지네 멋대로 계속 그따구로 해라, 진짜. 상당히 오랫동안 그냥 지켜봤어. 다 죽어, 진짜. 남학생, 여학생 할 것 없이. 긴장해. 3학년 올라오기 전 마지막 시험이야. 이번에 니네들 진짜 대박 점수 못 받아내면 다 그냥 3학년 때 숱이 없어. 그냥 정시야. 자, 암기하라고 제가 지금 별표 몇 개 쳤는지 보세요. 얘 외우셔야 되고, 이 위에 얘도 외우라 그랬잖아. 이것도 초기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잖아. 맞아? 2번 문장 아니면 이 8번 문장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아셨어? 자, 30번 가겠습니다. 어휘 추론이에요. 어휘 추론도 마찬가지. 얘도 주제, 제목, 주장 무조건이야. 주제, 제목, 어법, 어휘. 얘는 어휘니까. 그 다음에 또 모두 나올 수 있어. 빈칸 다 나올 수 있는 유형. 29번, 30번은 계속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돼. 알았어요? 가봅니다. 아담 스미스는요, 지적했어요. 대절을요. 전문화가요. 스페셜라이제이션이 전문화란 뜻이야. 전문화야. 전문화, 전문성 뭐 이런 거야. 전문화. 전문화 그래놓고 여기서 전문화를 꾸미고 있네요. 이렇게 쉼표가 2개 들어가서 삽입이면서 동시에 얘에 대한 설명이야. 알았지? 관계부사는 뒤에 완전한 문장 나왔을 거라고. Each of us, 우리들 개개인이 focuses on one specific skill.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는 게 전문화다 이거지. 우리가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는 가 하나의 특정한 기술에만. 전문성이 뭐야? 하나의 기술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거잖아. 네. 맞잖아. 그치? 오케이. 그게 전문성이야. 그런데 두 번째 주어 뒤에 삽입이 먼저 나왔으니까 이제 두 번째 동사 나올 자리지. 이렇게. 그럼 무조건 수일치 먼저. 알았습니까? 수일치 먼저 생각하시고요. 수일치.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동사 모양. 다시 말해서 leads 이 자리에 to lead 이렇게 시험에 낸다. leading 시험에 낸다. 이렇게 절대 안 돼. 얘는 동사 자리에 쓸 수 없는 표현들이라고. 알았어? 집중해! 앉아서 들으세요. each of us 돼 있어 여기. each of는 뒤에 복수를 써야 되기 때문에 us 쓰는 거야. 그 다음 each of we 같은 거 쓰면 안 돼. 하지만 동사는 여전히 단수입니다. 그래서 focus이에요. 이런 거 놓치면 작살 나는 거라고. 알았지? 됐죠? 오케이. 자, 전문화가 어떤 거냐면 우리 개개인이 하나의 특정한 기술에 집중하는 그런 건데 얘가 이끌어요. 수인측도 신경 쓰라 그래서 뭘 이끌어내냐면 일반적인 향상을 이끌어냅니다. 무엇의 향상을 이끌어내냐면 모든 사람의 웰빙 복지의 향상을 이끌어냅니다. 되셨습니까? 아담 스미스가 뭐라 그랬어? 전문화가 예? 지금 여기서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전문화가 모든 사람의 행복의 일반적 향상을 이끌어낸다고 지적했어.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생각은 전문성이 모든 사람의 행복을 이끌어낸다고 생각한 거라고. 됐죠? 자,
이러한 전문성에 관한 아이디어는 단순하고 되게 강력합니다. 그래서 by specializing in just one activity, 전문성을 가짐으로써 by ing잖아. 어디에서 단 하나의 활동의 전문성을 가짐으로써. 자, 뭐와 같은? 뭐뭐와 같은? 유니식 형상 뭐라고요? 레이징 식량 재배. 레이즈가 기르다 재배하다가 있잖아요. 아 식량 재배예요. 음식 향상이 도대체 뭐죠? 레이즈가 기르다에서 온 말 아니에요. 기르기. 그래서 식량 재배, 의류 생산, 그리고 주택 건설. 됐어? 와 같은 하나의 액티비티의 전문성을 가짐으로 각각의 노동자는 gains, each worker, each 단수명사, 단수동사, 숙달을 얻어낼 수 있어요. 숙달. 마스터, 숙달, mastery, 숙달. 뭐에 관한, over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이야. 그 특정한 활동, 여기서는 뭐겠어? 식량 생산, 의류 생산, 주택 건설, 이런 특정한 활동에 대한 숙달을 얻어낼 수가 있다고. 하나의 활동의 전문성을 가짐으로써. 자, mastery, 숙달, 맞죠? 하나의 활동에만 전문성을 가지니까 걔만 주구장창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분야에 숙달하겠지, 숙달되겠지. 맞는 단어지. 오케이. 이해하셨어? 이해했냐? 대답 안 해? 예 계속 갑니다. 사람이 말을 시키면 대답을 좀 하세요. 못된 버릇 가지고 있어 아주. 그 다음에 전문성은요, makes sense, 합당합니다. 그러나 나왔어요. make sense라는 것이 말이 되다 또는 합당하다 뭐 이런 얘기가 된다고. 됐어? 또는 해설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성립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필자의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됐어요? only if는 오직 뭐뭐 할 때에만 이란 뜻이야. 오직 뭐뭐 할 경우에만 필자의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암기하셔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전문성이라는 것이 언제 성립하게 되냐면 오직 뭐 할 때만. 전문가가요, subsequently는 그 뒤에 란 뜻이야. 그 뒤에 또는 후속적으로 교환할 수 있을 때예요. 그나 그녀의 생산물을요. 아웃풋은 생산물 또는 결과물이에요. 뭐랑 트레이드 하는 겁니까? 트레이드 with이 나왔잖아. 트레이드 A with B라고. 결과물하고 무엇에? 다른 lines of activity, 생산활동들을 뜻해요. 활동들이에요. other lines of activity를 other activities라고 보세요. 그냥 다른 활동들의 전문가들과 거래할 수 있을 때에만 전문성은 성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이 성립하려면 어떻게 된다고? 전문성의 성립은 A 전문가가 A의 생산물을 다른 생산물과 교환할 수 있을 때에만 전문성은 성립하게 된다라는 거지. 알았지? 쟤네 뭐야? 쟤네 누구냐? 보십시다. 어디까지 했죠? 이부터 전까지. 오케이. 그래서 전문성의 성립은 여러분들 여기 주제문이니까 이 부분 암기하셔야 돼요. 알았습니까? 전문성이라는 것의 성립은 자기가 만든 결과물을 다른 사람의
결과물과 교환할 수 있을 때 성립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뭐라고요? 왜 교환해요? 먹고 살려면 교환해야 될 거 아니야. 야, 내가 가지고 있는 영어적 지식의 이 전문성을 가리키는데 써야지 내가 먹고 살 거 아니야. 그냥 나 혼자 가지고 있으면 그게 전문성이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안 그러냐? 어? 이 새끼들아. 니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시험 볼 때 써먹어야 그게 점수로 나오는 거 아니야. 안 써먹으면 그게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냐? 안 알아주잖아. 의사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환자 돌보는데 써먹어야 알아줄 거 아니야. 의사가 환자가 없어. 그러면 전문성이 이게 성립이 돼? 저 새끼가 의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환자가 없는데. 맞아. 그래서 뭔가 교환이 돼야 돼. 그 뒤에 나와 이제 It would make no sense.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야. 가주어 말이 안 된다. 뭐가? To produce more food이야. 더 많은 음식을 만들어내는 것은 뭐보다 한 가정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음식을 만들어내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한 가족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음식을 만들어내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unless가 뭐죠? if는 아시잖아. 뭐뭐 하지 않는다면. 시장이 없다면 market outlet이야. 시장에서의 어떤 출구. outlet은 출구란 뜻이 되거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판매처. 예, 시장 판매처로 아울렛, 마켓 아울렛을 판매처로 보세요. 자, 농부들이 농사를 져서 쌀을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내냐? 팔려고 만드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전문성을 발휘해서 농부들이 쌀을 만들었어. 그치? 근데 그 쌀을 팔지 못하면 농부들의 전문성이 성립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팔아야 성립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A라는 것의 전문성과 B라는 것의 전문성, 저 새끼 계속 A라는 사람의 전문성과 B라는 사람의 전문성을 교환해야지만 전문성은 성립한다고. 왜 딴 생각해? 얘기 듣고 있었지? 계속 가. 자, 교환하기 위해서예요. 뭘 교환합니까? 그 희귀한, 교환을 하려면 남아도는 걸 교환해야 되지 않아? 네. 희귀한 식량을 교환합니까? 아니죠. 남아도는 식량을 교환하죠. scarce를 쓰면 안 되고 남아도는 excess라고 써야 되겠죠. 또는요 surplus라고 써야 되겠죠. 이게 잉여의 남아도는이란 뜻이잖아. surplus가 잉여의 남아도는. 알았어? 되셨습니까? 농부가 자기 가족이 먹을 만큼만 만들면 되잖아. 그런데 그 이상을 만드는 이유가 뭐야?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돈을 받든 자신들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농작물 쌀만 먹고 어떻게 살아? 고기도 사고 야채도 사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왔어. 남아도는 음식을 뭐랑 교환하는 거야? 옷이랑 집이랑. 쉘터는 집이야. 이게 은신처, 보호소 같은 거니까 집을 뜻하겠지. answer for는 기타 등등이라는 뜻이고. 됐어? 기타 등등. 우리 보통 etc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오케이? 자, 다시. 가주어 it이 나왔어요. 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뭐가 말이 되지 않아? 많은 음식을 만들어내는 것은 한 가정이 필요한 것보다 많은 음식을 만들어내는 것은 말이 안 돼. 만일 뭐뭐라면. 만일 판매처가 없다면이야. 알았어? 판매처가 없는데 왜 많이 만들어내냐 이거지. 교환할 수 있는 대승여 여기서 그라 그래서 지시형용사가 되고요. 그 남아도는 음식을 의류와 집과 기타 등등과 교환할 수 있는 판매처가 없다면 만들어내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잖아. 이해하셨어? 여기 뭔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자, at the same time, 동시에 without the ability, 능력이 없으면 어떤 능력? buy food on the market, 식량에서 음식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손톱 좀 그만. It would not be possible. 이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가주어
진주어야. To be a specialist, home builder or clothing maker. 보세요. 자, 집을 만들거나 전문적인 집을 만들거나 의류를 만드는 전문 제작자, 전문 주택 건설가, 전문 의류 제작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할 거라고. 왜? 굶어 되시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음식을 살 만한 시장에서 음식을 살 만한 능력이 안 된다면 굶어 죽는 거 아니야. 농부들은요. 먹을 것만 있으면 되냐고. 옷도 사고 집도 사야 되는데. 그치? 그래서 교환해야지만 전문성은 성립한다라는 거야. 이해하셨어? 계속할게. 왜냐하면 it would be necessary. 이것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it은 가주어. 뭐가 필요하죠? 진주어. to farm for one's own survival. 자기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서 농사 짓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집 짓는 사람이 농사도 져야 돼? 옷 만드는 사람이 농사도 져야 되냐고, 먹고 살려고. 그래서 교환하는 거 아니야, 자신들의 전문성을. 그래서 전문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전문성을 교환할 때만 성립한다 이 말 아니야. 알았어? 어? 줄거리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알았냐? 가주어, 진주어 말고는 내 눈에 보이는 것도 지금 안 보이고요. 없어요. 그래서 necessary 맞는 단어죠.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치? 됐습니까?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깨달았어요. 대절을요. 노동분업. 자, 노동분업 얘기 왜 하죠? 아니,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만 지세요. 집 짓는 사람은 집만 만들어요. 옷 만드는 사람은 옷만 만들어요. 이게 전문성이잖아. 그리고 나서 서로 뭐 하면 돼요? 교환. 시장에서 주거니 받거니 사거니 팔거니 하면 되잖아요. 이게 일종의 노동 분업이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까? 나는 집을 만들게. 너는 옷을 만들어. 노동 분업 맞냐고요? 어? 그래서 노동 분업 얘기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얘는 제한됩니다. 노동 분업은 제한돼요. 무엇에 의해서? 시장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노동이 분업이 되려면 시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정도의 제한이 되는 거예요. 무엇에? 마켓. 시장의 정도. 됐죠? 노동의 분업은 집중해라. 중요한 얘기 나오고 있어. 이것도 주관식으로 나왔었다잉. 얘도 암기해야 된다. 7번 문장도 암기하세요. 제 말 들어서 손해보지 않을 겁니다. 니네들은 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70점대인 거야. 무슨 말을 잘 들어. 집중해. 그리고 내가 다시 한번 경고하는데 수학과학 공부하느라고 영어 못했어요 라는 소리 들으면 선생님이 세상에서 제일 짜증이 납니다. 알았어? 어? 예. 핑계를 대도 바빠서 못했습니다.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야지 이 새끼들은. 자, 그 다음 보세요. 노동 분업이라는 것은 제한된다라는 거야. 무엇에 의해서? 시장의 정도에 의해서. 그럼 여기다 정리해봐. 노동 분업은 제한된다. 시장의 정도에 따라서. 이게 무슨 말이야? 시장의 발달 정도야. 시장이 얼마나 발달돼 있냐? 어? 사고 팔 게 많으면 노동 분업도 많이 되지. 맞냐? 그 시장에서 얘들아 옷도 팔고 먹을 것도 팔고 그 다음에 또 학용품도 팔고 야채도 팔고 그 다음에 뭐 핸드폰도 팔고 이러면 노동 분업이 엄청나게 활성화되겠지. 시장의 정도가 작냐 크냐에 따라서 노동 분업이 작냐 크냐가 제한이 되는 거야. 알겠어? 뭔 말인지 이해했어? 그런데 반면에 whereas는 반면에 시장의 정도는 결정됩니다. 무엇에 의해서? 전문성의 정도에 의해서 시장의 정도가 결정되는. 결국 같은 말이야. 전문성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시장의 정도가 활성화될 거 아니에요. 됐어요? 네. 그래서 이 말도 여러분들이 확실히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노동 분업은 시장의 규모의 정도에 의해서, 시장의 규모에 의해서 제한이 되고요. 반면에 시장의 규모는요, 결정돼요. 전문화의
정도에 의해서. 됐죠? 여러분들 여기서는요, 제목을 정리하자면 써보세요. 전문화의 정의와 전문화가 성립될 수 있는 조건. 되셨죠? 그리고 전문화와 이렇게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장의 상호관계 해놓고 전문화의 성립과 발전은 시장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됐습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줄 정의 잘 내리세요. 노동 분압은 제한된다. 시장의 정도에 따라. 시장의 규모. 그리고 시장의 규모는 전문화의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 얘를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마지막 줄 해석한 거예요. 이해하셨어? 에휴,